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새벽에 토트넘전을 크게 승리로 걷어내면서 4위권 수성과 4위와 5위의 격차도 크게 벌리는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걷어냈습니다. 먼저 램파드 감독을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자신의 스승이자 최고의 명장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무리뉴 감독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3백 전술, 맞춤형 전술을 잘 들고 나오면서 큰 승리를 걷어오는데 제일 큰 공로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코너는 경기 후 평점이라는 코너인데요. 제가 주관적으로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의 평점을 매겨보는, 많은 축구 사이트를 보면 팬들이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나름대로도 개인적인 점수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이건 뭐 선수 자체의 기량이나 뭐 능력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날 경기만 어땠는지 점수를 한번 매겨본 거니까요.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체로 모든 경기를 다 잘했습니다. 뭐 필드 플레이어를 비롯한 케파까지 11명, 교체까지 따지면 14명의 선수가 모두 다 무난하게 잘했습니다. 먼저 10점 중에 9점, 제가 준 점수 중에 최고점을 받은 선수는 아무래도 윌리안입니다. 실제로 윌리안은 경기 평점에서도 9점을 받고 MOM을 받을 정도로 실제로 제일 좋은 활약을 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양 팀을 통틀어서 이변의 여지가 없는 제일 좋은 선수였고 MOM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스탯으로 보면 패스 성공률 91%, 키패스 5개, 유효 슈팅 2개, 리커버리지 9개 등 정말 공수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뭐 하나 빠지지 않고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통상 윌리안의 그날이라고 불리는 날이 오면 윌리안보다 좋은 윙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윌리안은 오늘 경기, 토트넘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까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스프린트를 가져가는 모습은 살짝 감동이 다가오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내년이면 벌써 2013년 입단이니까 7년 차가 되는데 그런 베테랑이 오래 남아서 첼시의 레전드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윌리안 다음에 8점을 준 선수는 한 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수비수에서는 이제 센터백 3명 그리고 탕코까지 이렇게 4명을 줬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고의 센터백, 그러니까 최고의 3백 조합을 보여줬던 토모리, 루디거, 조우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알론소의 느린 발 그리고 탕코가 올라갔을 때 이 수비 커버에 대해서 발 빠르고 수비 커버 능력 좋고 공중볼 능력이 좋은 이 선수들이 나오니까 일단 토트넘이 어떤 공격도 제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롱볼로 공중볼로 넘기면 조우마가 커팅해버리고 좀 뒷공간을 파볼라 그러면 빠른 발로 느이거 토모리가 커버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뭐 이렇다 할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알론스가 넘어지면서 이 크로스를 이제 이렇게 크로스를 올려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하는 그 위협적인 장면 외에는 그것도 센터백이 잘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토트넘은 공격을 못하고 전반은 그냥 보내다시피 했습니다. 실제로 루디거는 BBC에서 뽑은 금주의 팀의 마운트, 윌리안하고 같이 뽑힐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고 현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모리 같은 경우에는 부상 이후 이거 부진하면 어떡하나? 어린 선수다 보니까 부진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런 걱정을 한 방에 씻어버릴 정도로 3백 인원으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자를 구할 나이다. 풀백이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를 나이다 하면서도 여전히 잘해주고 여전히 헌신적으로 뛰어다니는 매 경기 감동을 주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역시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이 볼 순환을 하는 데서 한몫을 했고 아무래도 3백 전술을 해봤던 선수다 보니까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3백에 3백 인원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윙백 자원으로 나와도 정말 수비 쪽에서는 정말 다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에서 히어로를 뽑으라면 윌리안을 뽑을 수 있지만 언성 히어로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아스필리쿠에타를 뽑고 싶을 정도로 아스필리쿠에타의 폼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건 뭐 제가 평점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6점대 밑에는 없을 정도로 첼시 모든 선수들의 기량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일 못했다고 생각해도 무난할 정도로 토트넘전은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잘했고 무난하게 이 팀의 승리를 끌어내는 데는 활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원을 휘저었던 코바치치와 캉테, 다이어하고 알리가
이거 괴롭겠다, 뭐 진짜 괴로워 보인다 할 정도로 중원을 압살하는 수준의 전반의 모습을 보여줬던 코바치치와 캉테. 어떻게 보면 8점을 줘도 되고 9점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7점에 위치한 건 이 선수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이 선수들은 이거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10점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7점에 위치를 했습니다. 캉테와 코바치치의 전진성, 이 전방으로 넘겨주는 전진성, 특히 캉테는 아예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이 공격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공격에 좀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주는데 큰 활약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보다 잘했던 경기가 있고, 윌리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올 시즌에 제일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윌리안은 9점을 줘도 무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캉테와 코바치치는 그 전에 훨씬 잘한 경기들도 많기 때문에 7점을 링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선수들은 이제 무난하게 1인분만 하면 아쉽다고 생각될 정도의 수준이 돼버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쉬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못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쉽다, 1인분만 정확하게 해주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바라는 게 많아지는 클래스까지 올라간 선수들인 것 같아요. 다만 캉테는 여전히 사리 체제와 램파드 체제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조율을 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맞지 않는 옷을 입는데 워낙에 선수 능력이 좋다 보니까 그걸 커버해 나가는 느낌이 아닌가. 캉테에 정말 맞는 옷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간혹 받습니다. 공격력도 많이 좋아지고 캉테 스스로도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만, 공격이라는 옷이 캉테에게 좀 맞는 옷인가라는 생각에선 여전히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만, 워낙에 선수가 퀄리티가 높은 선수다 보니까 잘 커버해내는 것 같습니다. 같이 랭크되었던 마운트가 있는데요. 마운트도 그간의 불안을 떨쳐낼 만큼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어쩔 때는 이제 중원 수적 우위를 둘 때 윌리안하고 같이 중원에 들어와서 수적 우위를 높여주고, 타미와 윌리안과 이 빠르게 공격을 전환하면서 전방의 공격 순환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혹 나오는 판단 미스와 타미와 윌리안하고 마운트가 중앙에 있고 이렇게 뛰어 들어갈 때 전 윌리안이 거의 노마크 찬스였기 때문에 이쪽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수비가 많이 붙어있는 타미 쪽으로 내주는 건 시야가 좀 좁은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한 아쉬움이었고요. 마운트를 담백하게 오늘 경기로만 놓고 보면 잘했다고 생각해서 7점에 링크했습니다. 알론소는 가로채기, 뭐 공격의 볼 점유, 뭐 이런 거를 상위에 올라갈 정도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격 기여도도 했고, 오늘 경기에서 3백 한정에서 3백을 좀 빛나게 했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탕코하고 알론소 둘 다 윙백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 선수는 이제 자기가 수비 부담을 좀 덜고, 3백이 있다 그러면 수비 부담을 좀 덜고 공격적인 기여를 많이 할 때 재능을 보이는 3백 한정으로는 정말 좋은 풀백 자원, 그리고 이제 측면 수비 자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자니가의 파워를 만들기도 했고, 윌리안과 같이 측면을 흔들면서 토트넘 수비에 균열을 내는데 공헌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미와 윌리안, 이제 알론소, 마운트 이렇게 정말 많은 숫자가 토트넘의 수비를 흔들다 보니까 윌리안이 원더골을 내는데 찬스가 쉽게 갔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미인데요. 타미는 타미는 똑같습니다. 그 전에 잘했던 경기가 있기 때문에 7점이 링크됐지만 여전히 볼의 연계, 그리고 공격적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세트피스에서 어쨌건 헤딩을 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수로서 활발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그 전에 득점했거나 도움을 했을 때의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라고 한 점 정도 깎였고요. 이 선수가 요즘 바추아이랑 교체될 때 부상 의심이나 좀 어딘가 불편해서 교체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구성,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수비수들하고 몸싸움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에서 한 점을 더 깎아서 7점으로 링크했습니다. 하지만 옵사이드 골로 걸리긴 했지만 여전히 골 냄새를 맡는 능력도 보여주면서 여전히 좋은 공격수고 어린 재능이 있는 선수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7점에 링크했습니다. 6점대는 케파랑 교체 자원들 정도인데요.
바추아이는 타미의 부상 의심이나 타미의 이제 체력적 교체로 인해서 들어왔고, 나머지 선수들도 체력 교체와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인해서 들어왔습니다. 탕코와 제임스가 교체됐고, 조르지뉴와 코바치치가 교체됐을 정도로 그냥 지금 주전 중에 너무 많이 뛰었던 거나 옐로우 트러블에 걸렸던 선수들을 교체해주면서 그냥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무리한 교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무리뉴의 은돔벨레 같은 투입이 아니라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기 위한 안정적인 교체로 보여졌습니다. 바추아이는 수비적으로도 내려와서 도움을 주는 모습도 보여줬고, 공격적으로 뭐 골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재능을 보여줬고요. 조르지뉴 역시 볼 배급, 램파드 감독이 원했던 그 모습을 무난하게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제임스 역시 뭐 많은 기회가 오지는 않았지만 램파드 감독이 원했던 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정리, 승리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해주는데 제임스도 어느 정도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케파는 물병을 집어던지는 토트넘의 비매너, 토트넘 팬들의 비매너를 당하고 뭐 시스코와 부딪히면서 큰 이제 부상이 날 뻔했던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무난하게 골대를 지키면서 무실점을 가져가는 무실점 클린시트 골키퍼가 되면서 그냥 무난하게 6점을 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10점을 비워둔 이유는 10점 만점에는 램파드 감독을 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스승 앞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전략가적으로 이 감독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토트넘 원정에서 보여줬다는 건 되게 고무적이었습니다. 팬으로서. 다만 한 가지 생각이 들었건, 첼시 팬으로서 첼시도 한 시대가 바뀌었고, 첼시의 감독이었던 무리뉴, 첼시의 선수였던 램파드 감독이 감독으로 만나서 첼시를 이끌고, 무리뉴 감독은 상대팀으로 만나는 약간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3경기 징계를 받았고, 그로 인한 한정적인 스쿼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얻어가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은 홈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잘한 선수로는 토비를 뽑고 싶은데요. 타미를 아주 되게 효율적으로 막아내면서 역시 베테랑 수비수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선수는 역시 손흥민 선수가 될 수밖에 없죠. 퇴장으로 인해서 무리뉴 감독 그리고 토트넘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퇴장이 되었기 때문에요. 굳이 그렇게 퇴장이 나오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좀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물론 최하점을 실제로 받기도 했고 최하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트넘이 굉장히 거친 플레이 그리고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도 불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구에서 참 많이 얘기하는 게 동업자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런 마인드를 토트넘은 오늘 경기에서 좀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리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번 경기를 보면서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특히 손흥민 선수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선수다 보니까요.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이 실제로 손흥민 선수를 아끼고 애정하는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팬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해만 3번의 퇴장, 그런 불명예를 가져갔는데요. 실제로 실력이 좋은 선수지만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좀 그런 행동은, 성숙지 못한 행동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선수가 돼서 국민들에게 더 기쁨을 주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앙크TV는 여기까지고요.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큰 경기가 있거나 제가 한번 평점을 매겨보고 싶은 그런 경기가 있다면, 특히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경기가 있다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왔고 올해도 7일 남았습니다. 당신의 358일은 안녕했습니까? 당신의 2019년은 의미 있었던 해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첼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고 슬픔도 주었지만 그들의 경기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계속 이어지고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내일이 항상 아름다울 순 없어도 되돌아봤을 때 최소한 좋았다 추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올 8월 더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분의 구독자부터 지금 900명에 가까운 숫자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미래에 작은 웃음과 재미를 주는 그런 앙크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